화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. 이 화자는 개인적인 화자에 그쳤습니까? 좀 더 확대된 화자로 봐야 됩니까? 철저히 개인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. 개인이 가정을 통해서, 가족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. 두 번째, 이 시의 모티브로서의 대상은 뭡니까? 이 시의 모티브로서의 대상은 가족입니다. 가족. 그런데 이건 대상, 사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가족과 가정과 삶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시인이 물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삶을 생각하죠. 근데 그 삶을 가정과 가족과 관련된 데서 생각해 본 자신의 삶이에요. 그리고 세 번째, 거기에 따른 화자의 인식과 대응이 뭐라고 그랬어요? 인식과 대응이 태도나 정서를 뭐라고 그랬죠? 한마디로 뭘까요? 연민을 느끼고 있는 화자예요.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. 개인적인 화자가 자신의 가족과 가정과 관련된 삶에 대한 연민이에요. 이랬죠? 슬픈 시예요, 사실은 이 시가. 아버지라는 존재의 슬픔. 가끔 김현성, 박목월이 그런 아버지와 관련된 시를 쓰는데 역설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나이면 부모님들의 어깨가 이제 좀 무거워지고 어깨가 좀 처질 수 있는 그런 연세가 되셨죠. 그때 그 아버지들의 연민,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? 희망으로 바라보실까? 골칫덩이로 바라보실까? 한번 더 생각해보고, 물론 다 희망과 애정으로 바라보시겠지만. 자, 나와 작품 보겠습니다. 작가의 제목을 바라보는 게 제일 습관입니다. 나, 히, 덕. 못 위에 잠. 못. 그렇죠? 두들겨 박는 못입니다. 못 위에 자는 잠이다. 최소한 추론해봐야죠. 어떤 잠이에요?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잠이에요. 그리고 작품으로 가겠습니다. 저 지붕 아래, 그런데 나이 덕에 못 위에 잠 정도는 알고, 여러분 학번들이, 물론 몇 분은 빼고, 여러분 학번들에서 나이 덕에 못 위에 잠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문학 공부를 하신 분이겠죠? 문과 이과를 초월해서입니다. 이게 안 떠올랐다 그러면 나이 덕에 못 위에 잠은 중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. 동시에 나이덕은요, 최근 2000년대 들어서 국가직에 나온 시들을 보면 아주 최근에 발표된, 그러나 상징이라든가 시의 메시지가 뚜렷한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됩니다. 알겠죠? 그러니까 나이덕의 작품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.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. 자, 시적 화자의 시선은 어디에 꽂혔죠? 그렇습니다. 제비집입니다. 그러면 제비집은 제비집이 아닙니다. 항상 점수인의 감자입니다. 제비집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가 동시에 떠올려야 되고,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.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놓았을까요? 못 하나.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비는 어디서 잠을 지냈을까요? 그러면 새끼, 어미, 아비라는 가족 구성원이 나오네요. 그래서 새끼는 태어나서 이제 가득 차 있고, 어미는 그걸 덮고 있고, 아비는 못 위에서 잠을 자네요. 어쩌면 제비나 인간이나 똑같이 아비들은 불쌍할까요? 그냥 한 얘기입니다. 저그래 하지 마세요.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봅니다. 마지막 두 줄을 갈아묶으시죠. 그러면 화자는 내가 밤새 앉아있는 저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거운 건 당연히 뭐예요? 눈물 젖은 슬픔의 눈으로, 연민의 눈으로 올려봅니다. 라고 두 줄 갈아묶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연히 여러분의 시선도 어디로 가죠? 제비집으로 가게 되고, 그 아비의 잠에 대해서 공감하게 만들죠? 여기까지 단락을 끊으세요. 끊어놓고, 자, 이 구절까지, 여기까지의 시적 대상은 제비집, 그리고 제비집 옆에 못, 그 옆에 누구? 아비까지 가야 됩니다. 제비집, 그 옆에 못, 그 옆에 아비제비, 이상하네. 아비까지 됐습니다. 정암동 버스 정류장,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. 이 한 사내가 누구겠어요? 아버지고, 화자의 아버지고, 못과 겹쳐지겠어요? 아비제비와 겹쳐지겠죠.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,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? 달빛 창백 연결시켜보세요. 달빛이 창백한가요? 원래?
거울 보고 여러분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생각을 하지만 달빛 보고 창백했다는 생각 해보나요? 이런 게 감정이입입니다. 대상을 주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. 왜 창백해졌겠어요? 역시 피곤에 지친 엄마의 모습과 연결되겠죠.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제 달빛을 좀 더 바라보는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. 까지 끊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사내의부터 가려합니다. 사내의 항상 시에서 쉼표는 그냥 찍지 않습니다. 출제를 안 했을 뿐이지 쉼표는 당연히 생각의 여지 혹은 여운 이렇게 동원됩니다.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. 알 것도 같습니다. 뭐 때문에 알 것도 같죠? 제비집 옆에 못 위에 아비제비의 잠. 엄마는 늦게까지 어떻든 뭐 알바를 하시든 파출부를 하시든 하시고 돌아오시고 아기를 챙기던 아버지 한 발 뒤 서서 따라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못 위에 잠을 자는 그 제비 아비하고 똑같은 것이죠. 시럽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안채 지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제비. 이때는 이제 동일시되기 시작합니다. 거리에서는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.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두 줄을 가로묶어 보세요. 돌아오는부터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제 입시에서 출제가 된다면 이건 그나마 화자에게 보여주는 위로의 모습이에요. 식구들에게 화자가 발견한 식구들에 대한 위로의 모습. 달빛이 손잡은 식구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정도 그 그림자 정도가 위로의 모습입니다.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하나 그 위에 잠. 자, 이제 나 작품으로 가면 물론 이제 우리 공시를 위한 거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하지는 맙시다. 일단 시적 화자는 외부 시선에서 화자 자신의 시선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.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제비집 옆에 못 위에 자고 있는 아비하고 당연히 화자의 식구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실업이라는 못 위에 있던 누구 내 아버지.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클로즈업 이제 오버랩 되는 거죠. 겹쳐지는 것이죠. 오버랩 되는 거죠. 그리고 근원적으로 이 시적화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무능한 아비를 원망하고 있어요. 오히려 연민하고 있어요. 연민하고 있죠. 그럴 때 이 화자의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화해입니다. 화해. 어쩌면 이 시 속에는 나는 그 아버지의 삶을 이 제비를 보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했을지 몰라요. 그런데 오늘 밤 먼저 화자는 이 시선을 통해서 제비 아비의 그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잠을 보고 비로소 오늘 밤 나는 내 아버지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해했었지만 더 연민을 보이는 그런 것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화해라고 합니다. 자, 제1정리. 이 시의 화자는 개인적으로 봐야 돼요? 좀 더 확대된 것으로 봐야 돼요? 개인적 차원으로 해석해도 충분합니다. 두 번째, 이 시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? 당연히 유년의 가난, 그 가난 속에 있었던 아버지가 시적 상황입니다.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뭐 하고 있는 거죠?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. 회상. 근데 일단 회상의 대상이 되면 그것은 원망과 분노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. 항상 연민, 그리움이 되는 겁니다. 회상이 된다는 것. 세 번째, 거기에 따른 얘기했던 인식과 대응은 당연히 매우 슬프고 애상적이지만 안타깝지만 애상적이면서 연민의 목소리로 실로를 하고 있습니다. 정도만 알면 되고 표현에 있어서는 자연물을 충분히 이용해서 시적 효과를 노렸